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진천 온실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 영상 15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풍기 한 대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온실 속 식물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카틀레아 시즌이 찾아온 만큼 여기저기 향기로운 왕꽃들도 피고 있고요. 온실에 얹혀 사는 청개구리들도 잘 있습니다. 조명 옆이 따뜻해서 그런지 그 옆에 앉아 있어요. 겨울잠은 포기한 듯 합니다. 잉어 시평제들도 잘 있어요. 아직은 사람이 보이면 먹이를 잘 먹지 않고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 뒤에 숨어서 지켜보면 자기들 눈엔 제가 안 보여서 그런지 얼굴을 잘 보여집니다. 온실 안에는 작은 온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온실 안에 왜 또 온실이 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온실의 용도는 번식 중에 있거나 안스리움 같이 높은 습도를 필요로 하는 식물들을 잘 키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흰무늬 아디안텀이에요. 아디안텀 잎에 흰 무늬가 들어간 굉장히 매력적인 식물이에요. 고사리의 한 종류입니다. 아직까지 개체수는 없고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아서 가격이 엄청 비싼 식물이에요. 오늘은 이 무늬 아디안텀을 번식시켜서 부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2달 전 데려와서 열심히 키웠는데 새 잎도 많이 자랐고 화분 겉면을 살펴보면 뿌리들도 많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디안텀은 집에서 키우기가 매우 까다로운 식물인데요. 습은 높아야 하면서 흙은 과습하면 안 되고 바람은 또 잘 통해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이 조건을 맞춰주기란 굉장히 어렵죠. 저 또한 집에서 아디안텀을 많이 실패해서 보험개체까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작았던 애기 무늬 아디안텀도 덩치가 많이 커졌습니다. 다른 고사리들은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두고 물만 잘 주면 알아서 성장하는데 이 아디안텀은 선반 위에 두고 기르면 온실이라 해도 금세 잎이 말라버리고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디안텀을 기르는 농장에서도 아디안텀을 땅 위에 올려두고 키운다고 해요. 이런 점을 잘 생각해보면 가정집 베란다에서도 아디안텀을 잘 기를 수 있습니다. 닭찜이나 아구찜을 시켜 먹으면 이런 널찍한 용기에 담아주잖아요. 이 용기를 활용합니다. 용기는 크고 넓적할수록 좋은데요. 산모래나 저곡토 등등 배수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재를 용기 안에 3cm 정도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자작하게 부어주세요. 그 위에 아디안텀 화분을 올려두고 키우면 끝입니다. 저는 녹소토를 사용했는데요. 용기 안에 수분이 있고 녹소토가 수분을 흡수해 빨리 기화시키면서 아디안텀 잎에 촉촉한 수분을 공급해줘요. 화분 안에 흙이 어느 정도 마른 느낌이 난다면 용기 안에 물을 더 채워서 저면 관수를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아디안텀 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예쁘죠. 사실 이 장면을 위해 열심히 부채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아디안텀이 자라는 하우스 바닥을 보면 뭔가 꼬물꼬물거리는 것들이 보여요. 맞습니다. 아디안텀 새끼들이에요. 자연적으로 번식을 한 건데요. 고사리과 식물들은 씨앗이 아닌 포자를 날려 번식을 하는데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연 번식을 잘해요. 흰무늬 아디안텀도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 포자로 번식했을 때 100% 확률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무늬를 가진 아디안텀이 태어난다고 해요. 한마디로 저는 이제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흰 무늬 아디안텀의 포자를 이용해 번식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디안텀의 잎 뒷면을 보면 이렇게 어두운 갈색의 점박이들이 박혀 있어요. 좀 징그럽기도 한데요. 이 점 하나하나가 포자는 아니에요. 수많은 포자를 품고 있는 포자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자란 잎 뒷면은 여물지 않은 포자 덩어리가 있는데 이때는 거의 발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잘 익은 색이 어둡게 된 포자들을 채취합니다. 포자 채취는 생각보다 쉬웠어요. 핀셋을 이용해서 잎 뒷면을 살살 긁어주면 포자 덩어리들이 쉽게 떨어집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 흰 종이 위에 모아보았어요. 사실 어떤 포자가 잘 익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여러 군데에서 포자를 채취하였습니다. 무늬를 가진 애기 아디안텀들이 나오면 좋기 때문에 무늬가 잘 들어간 잎에 붙은 포자를 중점적으로 채취했어요. 자, 이렇게 포자를 채취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가루들이 보여요. 저 하나하나가 포자입니다. 작은 삽목판에 포자들을 뿌려볼 건데요. 일반 상토에 해도 괜찮지만 습을 잘 유지시켜주기 위해 삽목판 아래에 수태를 2cm 정도 얇게 깔아주었습니다. 그
그 위에 원예용 상토와 녹소토 그리고 바크를 6대 3대 1의 비율로 배합하여 깔아주었어요. 수분은 많이 가지고 있되 물빠짐이 좋고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에요. 포자를 뿌리기 전에 물을 먼저 줍니다. 처음엔 물조리개로 주다가 감질나서 물호수로 흠뻑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채취한 포자들을 골고루 퍼뜨려주면 되는데요. 워낙 미세한 포자라서 잘 퍼뜨리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이 미세 포자들을 물에 잘 풀어서 흙 위에 골고루 부어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물에 퍼져있던 포자들이 삽목판 전체에 고루 퍼지게 됩니다. 포자 파정도 했지만 자연적으로 포자를 퍼뜨려 번식도 해볼 생각이에요. 넓고 야트막한 리빙박스를 찾아서 물이 잘 빠지도록 구멍을 많이 뚫어주었습니다. 리빙박스가 탄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구멍을 뚫다가 금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어차피 땅 위에 바로 올려둘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물이 더 잘 빠져서 좋겠죠. 같은 방법으로 수태와 배합도를 깔아주고 온실 속 온실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물받침 하나를 거꾸로 올려두고 그 위에 모체 흰무늬 아디안텀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물을 주면 자연스럽게 포자가 떨어져 나와 발화가 될 거예요. 아디안텀이 자라기에도 좋은 환경이 될 거라 큰 기대가 됩니다. 먼저 자연 발화한 아기 아디안텀들은 관찰해보니 어느 크기 이상 성장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양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핀셋으로 잘 뽑아서 작은 용기에 심어보았어요. 잘 살아줄지는 미지수지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흰무늬를 가진 아디안텀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아마도 머나먼 여정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도 내년 봄쯤에는 여러분들께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열심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